네, 다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지의 그 상충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상충은 상충살이라고 해서 사주를 볼 때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의 사주를 분석을 해놓고 사주 명식을 딱 이렇게 세워놓고 난 다음에 지지를 가만히 살펴봅니다. 그럼 먼저 보아야 될 것이 지지를 보면서 충돌하는 것이 있는가 없던가를 살펴봅니다. 그러면은 대개 그 충돌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일생에 깊은 어떤 그 물의 흐름까지 안 읽어도 바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그 사고 중에 진술 충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술 충미. 자, 진은 진은 3월달이요, 술은 9월이고, 축은 12월이요, 미는 6월입니다. 그래서 이 진술은 말하자면 이 봄이죠, 그죠? 봄과 가을의 싸움이고, 가을의 한판의 싸움이고, 축은 여름과 이건 겨울이죠. 겨울과 여름의 선반입니다. 이게 왜 여름이냐 아시죠? 이 목은 봄입니다. 봄이고 요거는 가을, 수는 겨울, 하는 여름. 그래서 이런 글자가 있을 때 서로 싸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술이 이 사주를 보면 개축년, 임술월, 임진일자에 태어나시는 분입니다. 이 사람이. 실제 이분은 그 스님이 상담을 해준 사람입니다. 상담해준 사람인데 이 진과 이 술이 이렇게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정말로 부부간의 사이가 매우 안 좋습니다. 매우 나쁜 사람입니다. 아직 이혼까지는 안 했는데 이혼 단계에 들어갈 정도로 사이 나쁜 거고, 이분은 현재 이모, 정미, 충미, 사축이 되는데 여기에 축미가 충돌하고 있긴 있으나 이 경우는 그렇게 심하게 충돌을 하고 있지는 않고 어느 정도 상당히 원래가 그 안에 이 사축이를 돕고 있고 오미가 서로 돕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서로도 여러분 사축이 합의되고 서로 합의되는 바람에 아까 배웠잖아요. 반합으로 사축 반합, 오미 반합 이런 식으로 이 육아만 빠졌네요. 이제 육아 빠져서 합한다는 볼 수 없겠다만 그래도 힘은 좀 작용이 있네요. 요거는 사유축 삼합이니까 이 합은 되네. 사유축 금국이 되네. 이 금 사유축이니까 삼합 금이 되고 요거는 오미니까 반국이 되네요. 반합이 화가 되네요. 그렇게 양쪽으로 서로 합하는 의미가 있다 보니까 충미는 조금 덜 충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잘 살아요. 사람을 잘 산다. 그게 이제 여기서 배울 게 합과 충을 배웠잖아요. 요렇게 서로가 너무 짝을 이루고 있으니까 요렇게 잘 짝을 이루어요. 또 정임합목하다 이렇게. 이 사람 보면은 요거는 을이 목생을 화하고 요거는 정임합목이잖아요. 이게 합이 많은 사주예요. 그러니까 유정하다 그랬죠. 아까 전에. 유정하니까 잘 살고 있고 요 충미가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아요. 사주를 보다 보면 요런 사주는 특별한 또 케이스예요. 이 사람은 잘 삽니다. 잘 산다. 그래서 무조건 이 사람처럼 진술이 중요하는데 충미가 옆에 축해도 잘 살 수 있는 것은 옆에 글자가 어떤 글자가 완전히 따라가지고 만약 이 글자가 도움 글자가 아니고 이게 그냥 다른 글자라 그랬더니 여기 미가 없다든지 여기 축이 없다든지 하면 서로 상충하면 그 싸움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사이가 좋더라. 그런 것을 또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잠시 좀 자리에 앉아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미충은 사실은 이 사건 자체가 충미충은 형제간의 불화나 사업 실패 뭐 이런 것을 의미를 말합니다. 그렇게 누구와 싸움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술충은 이성 문제나 토지 문제, 구설 송사 많습니다. 오늘 제가 어떤 분을 상담을 했는데 그분 사주의 지지가 진이 3개가 있습니다. 갑진일 또 하고 일주도 갑진이고 갑진, 무진, 갑진. 재밌죠? 갑진, 무진, 갑진. 그리고 끝 글자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진이 많은 사람이 이달에 금월이 9월달에 수루이에요. 수루를 맞이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진술이 중하기 때문에 송사가 발생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송사 때문에 이 상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말로 이 사람도 다음 운에 진이 3개 있는 사람은 술년이나 수로를 맞이하면 그때 필시적으로 어떤 송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참 많습니다. 이번에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런 적용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지지에 있는 충만 잘 살펴도 사주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해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충은 이성 문제 아니면 토지 문제, 송사 시비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충미충은 아까처럼 말한 형제간의 불화, 사업 실패, 누구한테 배신을 당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 이모, 정미, 정축, 을사 책에는 62편 보니까 신강사주 해가지고 부부 사이 아주 갈등이 많다 해놨는데 이거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가 그때 이 사람 사주를 제가 아는데 그렇게 갈등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모, 충미, 사축 해서 부부 사이에 다른 일로 해서 갈등이 있었지만 바로 이렇게 갈등이 있는 건 아닙니다. 표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63페이지에 이제 지지의 위치에 따른 심리 분석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지충을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이때 충이라는 것은 연지와 월지나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 그 충을 말하는 겁니다. 저 시지에 있는 충과 연지에 있는 충은 그렇게 큰 충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과 월과 일과 시 이렇게 바로 이웃해 있는 그 충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지에 어느 해나 연지에서 충돌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거는 조상 문제 아니면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 문제, 아버님 문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생년에 상충을 하면 보통 보면 어릴 때 집안에 병고가 있습니다. 병고가 있어서 생년지에 이렇게 어릴 때 그런 자랄 때 충돌해서 집안 환경이 많이 변화온 그런 수가 많습니다. 월지를 정하게 되면 월지를 정하게 태어난 해와 월지를 정하게 되면 말하자면 연과 월이 충돌했기 때문에 부모 형제의 어떤 병고가 생겨가지고 파산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가 고향을 떠나서 객지 생활을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달의 월지에 상충이 있으면 부모 형제 덕이 없고 부모와 별거한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렇게 우리가 신수를 볼 때도
1년 신수 볼 때 그 연이나 월에 딱 충돌이 오면 연애 충돌을 오면은 이번에는 그 부모님의 관계에 좀 무슨 어떤 나쁜 게 있겠다. 그런 볼 수 있고 월을 충을 해오면은 형제간에 어떤 걸 있을 수 나쁜 일 있을 수 있겠다 봅니다. 연은 부모를 보고 월은 형제를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1이 충돌하면 되겠느냐? 1이 충돌하면 1하고 월자가 충돌이면 당연히 그것은 배우자의 문제가 많습니다. 배우자 일신상에 생일에 상충이 많이 있다면은 부부가 이렇게 다툼이 있다든지 계속 불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과 C가 이렇게 부딪히면 그거는 자녀 운도 나쁘고 부부 운도 이렇게 화목하지 못하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에 월지와 일지가 나쁜 경우는 배우자가 나쁜 관계로 해서 직업운까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말하고 일지와 시지가 이렇게 충돌을 하는 경우는 부부 자식 문제 때문에 부부 사이가 나빠진다든지 이렇게 서로가 부부와 자녀가 화목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의 신수를 볼 때도 사주 1주의 일지와 일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 일지와 어느 해가 충돌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일지가 자기 자신도 보기도 하고 배우자를 보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배우자가 뭐 어떤 사고가 있다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질병이 온다든지 뭐 이동수가 있다든지 아니면 사고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지에 만약에 충이 오면 어떠느냐? 아까 말한 대로 자식이겠죠. 자식에 어떤 병고가 있는 일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충이라는 것은 다시 정리하면 연애에 지지가 충이 있으면은 조상이나 부모의 문제, 나보다 그게 나이가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쁜 영향이 미칠 수가 있고 월지를 충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변동이 있거나 형제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갈등이 많이 있을 수가 있고 일지를 충하게 되면 배우자 관계에 특히 안 좋은 점이 있고 또 자기 자신의 일신상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고 시지를 충하게 되면 자식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지지충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릴 때부터 생활 지도를 갖다 이제 우리가 개운법을 하게 되면 다음에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이 시간에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원래 상충살이 있으면 사춘기 때 학생들이 공부를 되게 싫어해요.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 사실은 우리가 상충살이 이렇게 많은 경우에는 부모들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그 애들을 잘 이렇게 보살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가만히 있다가 싸움 해가지고 큰 싸움 벌어져가지고 소년원에 소년형무소 간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안 그러면 뭐 조그마한 부모가 그렇게 뭐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나쁘다고 자살한다든지 안 그러면 뭐 자기 스스로가 뭐 어떤 집을 나간다든지 이런 일이 왕왕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상충살이 있는 사람들 특히 일주를 중심으로 해서 태어난 일주 중심으로 상충살이 있는 사람들은 잘 봐야 됩니다. 사주에 있고 운에서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은 특히 그 운이 사춘기 때가 있다 그러면 더욱더 이렇게 잘 이렇게 보살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상충살이 있는 경우에 아이들한테는 사실 부모가 기도를 좀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상충살이 있다는 것은 전생의 업이거든요. 이 전생의 업이 뭐냐면 이 사주팔자락하는 것은 전생의 그 업의 결과를 나타내는 성적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상충살이 사주에 엄청나게 많다. 그러면은 그 상충살이 많은 그 사람이 자식 스스로가 기도를 잘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말하자면 기도를 많이 해주고 그
그 아이에 따라있던 그 영가들이 있습니다. 그 영가들에 대한 천도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많이 해줘서 평소에 업장 소멸을 많이 시켜서 복덕을 좀 많이 쌓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충살이 많이 있는 사람은 특히 다른 사람 미워하는 감정이 많습니다. 대립을 잘하고 그럴 때 어릴 때부터 이 상충살에 있는 학생이나 이런 그 자녀들한테는 자비심을 이렇게 풀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것을 많이 어릴 때부터 공부를 시켜줘야 됩니다. 특히 이 사회봉사활동하는 것 이런 것도 많이 시켜주시고 단체 활동을 하면서 서로가 인내하는 것도 길러주시고 그리고 보시하는 것 절에 가서 보시하는 그런 것도 이렇게 가르쳐주시고 어쨌든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을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산다는 그런 것을 이렇게 가르쳐줘야 이 사람이 커서 부딪힘이 없고 그 세상을 아주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런 것을 간과하면은 이 사람은 커서 필시 부부가 헤어진다든지 상충살이 있는 경우에요. 부부가 헤어진다든지 아니면은 직장을 막 그만두다든지 아니면은 또 큰 일을 벌인다든지 이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충살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어릴 때부터 각별한 이런 부모의 지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까지의 그 시간이 대체적으로 공부가 이제는 기초의 중에서도 기초 그 부분을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쭉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사주 전체에 대한 대운과 세운과 그리고 사주 명식, 사주를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사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그런 어떤 사주 위치에 따른 해석법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좀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좀 스파르타식으로 이렇게 아주 그냥 앞만 촉촉촉촉이 달려나갔습니다. 달려나갔는데 이제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 구구셈 그리고 곱셈, 덧셈, 나누셈 그 정도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강의를 하시느라고 강의 들으시느라고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습니다. 이제 이 강의를 반복해서 좀 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복습도 좀 하시고 이제 연습을 하셔서 이제 앞으로 다음 그 강의할 때까지 건강하게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